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음 공부하세요, 자존감 높이세요 같은 뻔한 소리 듣고 진짜 마음이 단단해지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런 말 들으면 난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고 자책만 더 심해졌을 겁니다. 진짜 현실은 정글이잖아요. 사회생활 한 번 하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칼 꽂는 인간들 널렸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선 넘는 말 툭툭 던지는 사람들 때문에 밤잠 설치는 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오늘은 그런 뜬구름 잡는 위로 다 치우고 진짜 현실에서 멘탈 갑소리 들으면서 유리 멘탈 탈출하는 법 딱 정리해 드릴게요. 남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 다 망치는 분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평생 감정 쓰레기통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유독 나만 만만하게 보는 것 같고 누가 던진 농담 한마디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힐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사실 그건 여러분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방어 기제를 작동시키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방어막을 어떻게 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과 상황을 분리하는 연습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비난을 퍼부을 때 우리는 그 비난의 내용보다 상대방의 공격성에 먼저 반응합니다. 너 왜 일을 이렇게 해? 라는 말을 들으면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며 자책에 빠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가 말하는 정보와 그 사람의 기분을 나누는 겁니다. 상대는 그냥 그날 기분이 안 좋아서 짜증을 낸 것일 수도 있고 단순히 업무적인 피드백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투가 거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쁜 기분까지 내가 떠안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두 번째는 타인의 평가를 가설로 취급하는 태도입니다. 누가 나에게 너 참 이기적이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보통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진짜 이기적인가? 라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 사람은 나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가설을 세웠구나. 하지만 그건 저 사람의 의견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야. 라고 말이죠. 타인의 말은 그 사람의 안경을 통해 본 세상일 뿐이지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법의 주문을 입에 달고 사는 겁니다. 세상에는 정말 상식 밖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만 아파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고 분노하기 시작하면 결국 나만 손해입니다. 그냥 세상엔 저런 사람도 있는 법이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세요. 이해할 수 없는 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나를 상처 입히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나의 가치를 남의 허락을 받고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타인의 칭찬이나 인정으로 나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받으면 내 가치가 깎인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하든 이미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명품 가방에 진흙이 묻었다고 해서 그 가방이 시장 바구니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진흙은 닦아내면 그만입니다. 다섯 번째는 거절하는 연습을 통해 나만의 선을 긋는 겁니다. 상처를 자주 받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다가 정작 내 마음은 골마 터지죠.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단호하지만 예의 바르게 거절하는 법을 익히면 사람들도 함부로 여러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지나친 의미 부여를 멈추는 겁니다. 아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왜 비웃었지? 메시지 읽었는데 왜 답장이 없지? 이런 사소한 것에 목매지 마세요. 상대방은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내 상상의 나래가 나를 공격하게 두지 마세요. 가끔은 둔감해지는 것도 능력입니다. 일곱 번째는 나만의 안식처를 만드는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돌아올 안전한 집이 있으면 버틸 수 있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나를 응원해주는 친구, 혹은 나만의 조용한 공간을 만드세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차단하고 회복할 수 있는 루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상황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시나요? 혹은 나만의 멘탈 관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 실수하지 않으려는 강박이 나를 더 취약하게 만듭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인정해버리세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도 안티가 있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9번째는 내 감정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났어. 저 말 때문에 슬퍼. 라고 말하는 건 내 감정의 조종키를 남에게 넘겨준 꼴입니다. 나는 저 사람의 행동에 화를 내기로 선택했어. 라고 주어를 바꿔보세요. 내가 선택한 감정이라면 내가 바꿀 수도 있다는 통제감이 생깁니다. 10번째는 신체 컨디션을 관리하는 겁니다. 의외로 멘탈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기 마련이죠. 잠을 푹 자고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웬만한 스트레스는 견뎌낼 수 있는 맷집이 생깁니다. 마음이 힘들 땐 책을 읽기보다 운동장을 한 바퀴 뛰는 게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실질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닥쳤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3초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맞받아치거나 속으로 삭히지 말고 딱 3초만 속으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3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뇌의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감정적인 폭발을 막아주고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기록의 힘을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지기만 합니다.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사실관계는 무엇인지 종이에 적어보세요. 글로 옮기는 순간 주관적인 고통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변하면서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보게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주변 환경을 재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나에게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과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그 에너지를 나를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써도 모자랍니다. 자기객관화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세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오늘 내가 받은 자극들을 복기해보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과하게 반응했구나. 혹은 그 상황에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네. 하고 스스로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훨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육이 생깁니다. 비언어적 소통에 집중해 보기도 하세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 때 어깨를 펴고 당당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내 뇌는 나는 위협받지 않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움츠러들면 마음도 함께 쪼그라들지만 자세를 당당히 하면 마음에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목소리 톤을 낮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것도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는 좋은 기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실천하기 쉬워 보이시나요? 혹은 당장 내일부터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모여 단단한 마음을 만듭니다. 시각화를 활용하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폭언을 할 때 내 앞에 투명한 유리벽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상대방의 말들이 그 유리벽에 부딪혀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리는 겁니다. 내 안으로는 단 한마디도 들어오지 못한다고 믿으세요. 이 시각적 훈련이 생각보다 강력한 심리적 방패가 되어줍니다. 나만의 멘탈 트리거 문장을 만드세요. 위기의 순간에 나를 지켜줄 짧은 문장 말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도 좋고 이게 내 인생의 10년 뒤에도 중요할까? 도 좋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문장을 속으로 되뇌이면 감정일 소용돌이에서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무례함을 그 사람의 결핍으로 해석하는 눈을 기르세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사실 속이 텅 비어 있거나 본인이 불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나 삶이 팍팍하면 저렇게 날이 서 있을까 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미워하는 마음보다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내 정신건강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과정은 헬스장에서 몸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엔 힘들고 근육통도 오겠지만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덧 웬만한 충격에도 끄떡없는 강철 멘탈을 가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타인이 던지는 돌멩이에 내 마음이라는 호수가 너무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